경상남도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소멸에 대한 인구 정책의 중요성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도정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되는 부분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저출생 원인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출산율 증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040 젊은 세대는 원하는 삶의 질은 높은데 반해 현실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합니다.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도 지난해 12월 저출산 고령화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그간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경상남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 조직 개편에서 노인복지과를 유지하고 아동 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 정책과 아이돌봄 청소년 담당으로 신설옥은 이관되었습니다. 여성 정책과 또한 여성 일자리가 신설되는 등 저출생 고령화의 직접적인 대상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정교해졌다는 것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형 뉴딜 정책, 동남권 메가시티, 청년 특별도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든 과업은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문제를 해결하였는가가 최종 점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였는가에 대한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학계 출산율은 전국에 비해서 다소 높지만 인구 대체율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 또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상남도 2020년 대상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29개 사업 5,700 사업으로 예산액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노인이 33개 사업 3,924개, 그리고 아동 청소년 55개 사업 3,741억, 청년 71개 사업 1,097억 등 순입니다.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출산 장려 정책 사업과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봄 더민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의 출산 장려 사진 공모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는데요. 출산 장려 사업 중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없는지, 현실성 없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가장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지방 소멸입니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2019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지역 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총 5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여기서 젊은 층인 생산 가능 인구는 결국 일자리와 아이 낳기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건에 맞는 저출생 대응 방안과 정책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장년이 유입되는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앞서 기존 민간기업 등에 있어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청이 원활한지, 육아휴직 신청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신청 후 육아휴직 등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주 15에서 30시간으로 주여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등 경남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경남도 출산 전후 휴가 수급자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남도 육아휴직 수급자는 2017년 9,117명에서 2018년 9,775명, 2019년 1,19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경우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의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경상남도 일가정 양립 인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 전후 휴가제에 대한 인지도는 경남이 전체 77%로 전국에 비해 낮았으며 더욱이 남자는 74.9%로 최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준 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에 비해 경남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 노령화 지수는 2010년 70.3%에서 2020년 금년 122.6%로 52.3%포인트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경남은 8번째로 전국 고령 비율 14.9%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7년 347억에서 2020년 526억 원으로 179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등 국비 매칭 노인복지 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노령연금의 증가 등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이므로 도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동향 및 도내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한 노인 부양 사회보장비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산출하여 우리도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재정 수요가 많은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 국비 보조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보조금 등 복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제안합니다.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제가 프롬프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인구평가 실시에 대해 효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물론 경남에서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영향평가를 규제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 종합 대책의 내실화 및 브랜드 사업 추진 등 인구정책의 보다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되기 위해 추진 방법과 평가 대상 활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책에 인구 통계를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전제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경상남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 조례에 알맞춰 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많은 정책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상남도 내 민간기업 등 모성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령화 노인 부양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중장기 재정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경남도의 정책에 있어 인구 영향평가제 제도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양한 질문과 함께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심하게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경남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와 그리고 우리 경남의 향후 인구 정책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의 인구는 2018년이 변곡점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도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출생하고 사망하는 인구를 감안했을 때 자연 인구도 2017년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주민등록 인구도 감소하고 자연 인구도 함께 감소하는,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그런 인구 추이를 보여준 해가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인구 추이가 바뀐 이후로는 오히려 그 속도가 조금씩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경남도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자녀 양육 부담, 낮은 성평등 의식, 양육시설 부족 등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들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출산 위주와 출산과 보육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와 우리 경남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표 의원님께서도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 그 일자리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낮은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문화,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 체계도 좋은 인재는 수도권에서 뽑아와야 된다고 하는 지역의 주요 기업들의 지역 인재에 대한 표면화 인식 이런 문제들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주거 환경이나 보건복지 수준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따라주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청년들과 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 경남의 모든 세대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인구정책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 인구시책을 마련하고 도의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시책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경남의 아이 돌봄 모델을 경남형으로 돌봄 체계를 혁신하고 나아가서 교육까지도 교육청과 함께 통합교육 추진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특별도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년 시책이나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와 인구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과 인구 정책에 대한 표병 의원님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 기업 등에서 모성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직장에서의 모성 보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의 모성보호 수준이 낮은 것도 또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 민간기업과 같은 민간 분야의 모성보호 제도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고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민간 부문 전체 육아휴직자의 수가 전년 동을 대비해서 12.5%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50.1%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 120개 중에서 51.7%인 62개소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지켜지고 있는 데 반해서 소규모 사업장들 그리고 이런 사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중소사업장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런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용 가능한 제도조차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제도를 요청했을 때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자유로이 이런 제도의 보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역별로 어떤 실태인지 하는 그런 통계조차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민간에서 모성보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주와 노동자들과 함께 인식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도움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족친화 인정제도를 통해서 가족친화 기업을 늘려나가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분야의 모성보호 제도의 실행 실태와 여러 가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실태조사와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도 조직 개편안에도 노동정책과의 일생활균형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일생활균형실을 설치해서 이와 관련한 연구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들을 중심으로 우리 경남도 내 민간기업과 민간부문의 모성보호제도가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면서 예산 부담이 대폭 확대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와 경남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경남의 노인 인구,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올해부터 1955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인구로 포함되기 시작하는 해가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올해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급격한 어르신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로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71만 6천 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르신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가 도의 재정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노인복지 예산은 올해 2020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가량 됩니다. 매년 15%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이면은 총 1조 9천억 원, 그리고 2040년이면 지금의 2배가 넘는 2조 5천억 원 정도의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도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기초연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기초연금 액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는 2020년 기준 527억 원, 2030년에는 810억 원, 2040년에는 약 1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추계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남도의 5년 단위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 중기 재정 계획에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노인복지 예산을 감당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분권 수준으로는 지방정부의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예산, 복지 제도를 늘려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특색과 특성에 맞는 그런 각종 복지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기농기촌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의 어르신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국비 부담 비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표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비율의 증가와 복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인구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이를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난번 인구 정책에 대한 용역의 결과로 인구 정책 영향 평가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에게 새로운 정책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과 여성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런 영향 평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실국 본부별로 내년도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실국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청년과 여성을 고려한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정책 영향 평가가 사전 규제로 인해서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청년과 여성에 대한 영향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설계하고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위주의 사전 영향 평가를 도입을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컨설팅 평가를 통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영향과 특히 청년과 여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사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범 운영을 통해서 21년 중에 평가 지표를 계속 개발을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된 인구 영향 정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